안녕하세요. 행사 3명이 모여서 세법 한번 쉽게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선무사TV의 조경환 생사입니다. 네, 말은 많이 없지만 일만 열심히 하는 이경혜선입니다. 얼굴을 들이밀 수 없는 김땡땡 세무사라고 합니다. 얼굴 없는 남자. 못생겼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방송할 때는 좀 차려입는다던데 오늘은 아, 편하게 입었다? 요즘 누가 그 유튜브 전문가가 그러는데 너무 딱딱해 보인다고 아, 그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광대를 벗었습니다. 원래 쏘이타십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 말하는 건 항상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아,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집에 갔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뭐 안내사항 같은 거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에 이제 요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이제 4년 동안 계도 기간이었다. 별로 느끼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가 호갱노노나 뭐 아시에 이런 앱 같은 데서 다 전월세도 다 실거래 가격이 금방금방 뜨거든요. 그, 그 계도 기간이라는 게 참, 우리 맨날 계도 기간은 그거다. 신호등, 우회전 어떻게 바뀌면 얼마나 계도 기간이고, 이다음부터는 바뀌려 있다. 그런데, 그 참, 계도 기간이라는 거 느끼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올라가요. 여하튼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 저는 이게 사실 저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흘러갈까? 근데 항상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항상 주는 걸 신고하는 거를 의무화시킨다는 거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과세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부재를 과연 이 적정 가격,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자료 넘겨갖고, 예, 금액에 따라서는 과세를 예, 직접 세무서에서 날리겠다. 예,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에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스태청이 아니죠. 소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은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거의 바로 해야 되는 바로 해야 됩니다. 정확히 전에. 근데 일단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미 그 중개사법에 있잖아. 그 계약하고 나서 바로 신고, 30일 이내 다 신고.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대는 주택 임대차 이게 3부업의 마지막 법이었는데 임대는 의무화에서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계도 기간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정각이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는데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21년도에 법은 만들어졌어요, 이미. 근데 4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주고 이 계도 기간이 5월 말에 끝난다. 21년. 그때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갖고 5% 올리면 안 돼. 이상 올릴 수 없다. 1년이면 재인형 때문에? 그쵸. 또? 예. 그 형이 그리고 전세를 2년 플러스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게 입법인 거고 마지막 3법입니다. 이게 그게 시행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다들 되게 새롭죠. 4년 동안 전혀 몰라. 일단은 임대에서 신고할 주택이 없어. 그래도 다 성공한 삶이시네요. 다들 자가에서 적고 계시네요. 여튼 이 신고 대상은 이제 주택이에요. 상가는 아니에요. 상가는 이미 상가 임대차는 이미 다 대부분 아마 신고가 들어가나요? 제가 이거 그런 헷갈리네요. 거 친구 없으면 네. 부가세 신고만 하는 거. 근데 그건 세법이고, 네,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이미 다 대부분 지금 이 들어가고 형은 항상 세법 얘기 잘하고 태법 얘기하고. 태법이야. 너무 세법들을 잘하시니까. 태법 얘기 잘하고. 그래서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네,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은 신고해야 되는 거고 주의사항은 이제 보통 다들 이제 전세를 계약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고 보통 잔금까지 한 2, 3개월 정도 걸리죠? 네. 근데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면은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먹기 시작하죠.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잔금일이 아닙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 30일. 30일 내 신고해야 되고 이거를 어기면은 무조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우리 다 중개사님들 통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마 중개사님들이 좀 챙겨주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직거래로 자기가 직접 한 사람들은 이거 직접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2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그때는 저는 임대인을 중개인을 끼시지 않잖아요. 뭐 시적 갱신하는 경우에 또 신고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걸로 일단은
나오는 걸 봤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는 확인을 하셔야겠지. 너무 우선 번거로운데? 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인 거죠? 신고 의무자는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임대인, 임차인 둘 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신고하면 동시에 둘 다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근데 좀 어렵게 중개인이 신고를 보통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일단은 그거를 사실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 상관은 없죠. 네,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네. 근데 이미 과태료를 본격 시행했다. 네. 아, 그놈의 과태료. 이미 신고율은 그때부터 한 문재인 정부 아, 시절 때부터 95.8%. 거의 96%니까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월세도 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생문을 가끔씩 앱 들어가 보시죠. 뭐 아실이나 그런 데 근데 보면 우리 집밖에 안 가요. 우리 집.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법 초기에는 80%였다고. 우리 이게 이미 어느 순간부터 96% 정도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뭐 하나 만들면 잘 지키죠. 진짜. 코로나 때 마스크 잘 끼라고 하면 잘 끼고. 궁시렁거리지만은 잘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고는 이렇게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나 전세를 받는 분들이 소득세 신고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돼요. 예. 그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건 싫으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근데 일방이 신고하면은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상관없다. 네,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미룰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자기 소득 얼마 받는지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지만 임차인은 그동안 그런 임대인을 만나면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이 법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내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리 시스템 가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처음에는 중개사 사무실을 끼고 하면은 중개인이 끼고 해준다. 그래서 말은 이번 뭐 이제 그 담당 주무관은 신고제 정책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목적은 명분은 이제 전세나 월세의 적정 시가 이걸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적정한 그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함일까? 그러니까 통계 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겠죠. 네. 국가에서 정보 취합을 할 때는 이유 없이 하는 경우는 없어. 항상 그렇죠.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를 신고하면은 뭐 당연히 기존에도 하던 거지만은 계약 신고를 하면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옛날에 확정일자 가서 받아야 네, 되는데. 우리 옛날에 전세 계약한 지 조금 다 그럼 이제 오래되셨겠지만 확정일자 제도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약간 유명무실화 되죠. 사라지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네. 보통 옛날에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은 그 전세 계약서 갖다가 그날 주민센터 가면은 정말 약간 허접한 확정일자 도장을 주민센터에 찍어줬죠. 예, 별게 아니었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인한테 네. 그러죠. 그 의미에서 볼 때는 되게 유의미한 제도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은 사실 이게 과세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건데, 아예 고도절에 이렇게 박아놨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현행 법령상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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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현행입니다. 세금이 바꿔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앞으로는 순간부터 안심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보수서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현행이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금 벌써 이 제도를 시행한 지 4년 정도가 됐고 계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고 4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전월세의 매매 사례가에 쌓이는 거죠, 시가가. 근데 보통 저희가 5년이 되게 의미심장한 연도잖아요.
음. 5년치가 쌓이고, 정권이 바뀌는 예, 거지. 정권도 바뀌고, 이번엔 좀 빨리 바뀌었지만. 예, 보통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항상 건드리죠. 신고해야 될 게 있는데 신고 안 했으면은. 자, 5년이 되면은 이제 부수청 입장에서도 과세하려고 하지만 과세를 못하는 순간이 오니까 아마 1, 2년 정도 추가가 된다면 데이터가 이제 곧 바뀔 것 같은데? 네. 저 위에 큰 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세수 부족도 난리죠. 지금 가끔씩 세무서 들어가 펑크가 있으면은 지금 윤정권 한 명, 네. 최근 일이니까 윤정권 한 명인가 90조 원 이상 네. 세수 펑크가 네. 났다라고 해서 지금 근데 이제 막 정권 바뀌고 되게 힘드니까 추경도 논의하고 네. 있거든?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겠어? 세금에서 어, 나오겠지.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데 아주 지금 혈안이 돼 있기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까 수동적인 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약간 일종의 불로소득인데,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현재 그 집권당의 지지층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일인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권당의 지지층은 안 좋아할걸? 지지층이 안 좋아하나요? 지지층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튼 없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자기들한테 그 소득을 받고 뭐 세금 갖고 써주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되는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부부합산 소유주택수입니다. 1주택은 사실 고가주택이 아니면은 사실 월세 비과세예요. 아직은. 뭐 보증금도 비과세인 거고 지금은 현재는 2주택까지도 2주택부터 비과세, 2주택부터 월세 과세고 3주택은 이제 월세는 거. 과세 영역이다. 근데 1주택도 근데 간주임대료라고 하면 어차피 임차인들은 몰라. 모르죠. 그냥 2주택부터는 과세가 된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과세 어떻게 보면은 이걸 6칸으로 나누면은 지금 3칸만 과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2주택, 3주택에 있는 구간만 과세했는데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점점 이 과세 구간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그런 생각이 1주택 드네요. 비과세는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1주택인데 고가주택은 지금도 과세를 하고 지금도 있다. 과세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저번에 올림픽 아파트 이런데 이 근처에 음, 자기가 하나 갖고 있는 집을 임대해갖고 그거를 받아서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고지서 날라오고 신고가 날라오고 이런 경우가 최근 몇 년 새에 많이 늘어났어. 근데 고가주택은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안 건드릴 것 같아 사실. 그거 약간 이견이 1주택,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은 거 하나 내가 보내서 딴 데다가 하고 딴 데 임차 주고 임대 주고 딴 데 사겠다는데 그거는 과세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2주택, 3주택자들이 임대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겠지. 더 많이 과세가 되고. 그리고 또 1주택도 아까 고가주택은 언제든지 사실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표를 한번 넣어봤고요. 어쨌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까지 생각은 우리가 상담을 해주면 주택수가 뭐 몇 개세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크게 월세에 대해서 사실 과세가 잘 안 된다고 상담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2주택이라도 법령상은 과세가 잘 되는 게 맞지만은 사실 그게 소액 뭐 이렇게 월세나 이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주택청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게 약간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뭐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을 놓고 있었던 분도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이런 거 주택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니까 사업자 등록도 내시고 이제 임대소득도 내셔야 된다라고 안내 전화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 주택 수가 2주택이면 나랑 와이프가 2주택을 갖고 있어. 주택은 내가 살고 한 주택 임대를 줬어. 근데 일반 주택 이건 비과세. 이게 과세는 잘 알죠. 네. 예. 주택 수로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볼 생각이 없었어. 근데 점점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 언젠가는 뭐 이제 신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이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후 자금에서 이제 세금을 띄어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한다고 오피스텔에 많이 한때 하셨는데 그걸로 피보신 분들 많지. 그래서 어쨌든 주택임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가 더 이상 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뭐 무거운 주제가 됐는데, 뭐, 저희,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소득 신고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언제든지 상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안 바래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